네, 안녕하세요. 현대사회 여성들을 위한 고급 컨텐츠 이상박물관의 주인장 이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매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현대사회에 실제하는 개념, 신권력구조, 작동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디지털 매력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연애, 사업, 인간관계, 자식에게 물려주기 등 자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디지털 매력이란 무엇인가? 왜 디지털 매력이 현대사회에서 권력, 지위를 가져다 주는가? 나아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먼저 블로그에 적어놔가지고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지털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성이랑 어떤 남자친구 교제하는 분과 썸을 타려고 할 때 뭐부터 하죠? 그분의 소개팅, 썸 그런 거 할 때 그분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번 살펴보고 쫙 보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한번 샅샅이 뒤지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나 보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사진으로 얼마나 많은 요소를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나요? 보통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 이걸로 보통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되기 전에 소개팅 할 때 이렇게 카톡 사진 이렇게 막 보는 거를 저는 세 가지 때문에 본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진을 찍고 자기를 브랜딩할 수 있는지. 사진을 좀 구질구질하게 찍으면은 이거 조금 난 싫은데, 그 사람의 외모랑 성격에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과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디지털로 자신을 얼만큼 어떤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지금 현대사회 여성들은 본다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디지털 교양이 있냐 없냐, 사진에 대한 안목과 그걸 기획해서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현대사회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에스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에스파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세계관이 에스파 멤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에 올린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 AI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세계관이 가능한지 아시죠? 저희가 사는 시대가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라서 그래요. 사람들 걸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휴대폰 바라봅니다. 충격적이죠.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 오랜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요. 설령 밖에서 의식이 깨어있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이런 에스파 멤버들의 이 세계관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비연예인들에게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자, 저는 또 디지털 매력의 총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만약에 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현실에서 매력 있는 사람. 근데 그거 디지털 매력이랑 꼭 연결되지 않는다요? 왜냐하면은 카메라를 켜고 그것을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못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끼를 발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매력의 총합은 어떤 얼굴 매력적인 그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업로드되는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말씀드려볼게요. 스타일링, 취향, 사진 찍는 방식, 구도, 글 쓰는 방식,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게 현실에서 관계를 맺는 거랑 것보다 디지털에 업로드할 때 그 어떤 관계인지가 더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음악 취향, 뭐 이런 것까지 되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되게 현실 세상에서 뭐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매력적이고, 그런데 디지털 매력을 활용할 줄 모르면 무엇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레버리지를 이용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란 되게 단순히 말해서 하나의 행위가 배수의 효과를 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걸 말해요.
언제부터 이 디지털 매력이라는 게 있었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싸이월드를 했어요. 근데 싸이월드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전교에서 인기 많은 애들은 다 싸이월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싸이월드를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놔요. 자기 사진 올리고 거기 친구랑 노는 거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셀프 PR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1세대가 되게 얼짱 유해준 님이나 되게 많은 얼짱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예쁘고 매력적인 걸 떠나서 자신의 매력을 자신이 찍어서 업로드하고 그거를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저는 그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싸이월드로 자기 브랜딩을 하는 여자애와 그렇지 않은 여자애는 다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눈치를 챘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잘한다. 쟤 진짜 싸이월드를 어쩜 저렇게 재밌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친구의 부모님도 이제 파도 타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 부모님들도 되게 잘 싸이월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능력조차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구나 싶어요. 현재 디지털 매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그런 곳은 어디냐, 어떤 플랫폼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카카오톡, 두 번째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건 다 슬래시대시도 있고 스레드도 있고 X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디지털 매력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컨설팅 사업도 있어요 요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뭐 없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라 어떻게 그걸 구축하는지 그런 걸 배우고 자기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연애도 하고 뭐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뭐 사업적으로 잘 될 수 있고 직장관계, 뭐 인간관계에서 잘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왜 이런 디지털 매력의 권력 구조와 지위 구조가 생겨나는지 제가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냥 제가 한 번 더 정리할 뿐인 거예요. 그냥 제가 좀 더 도식화할 뿐인 거죠. 자, 켄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매죠. 한 명은 슈퍼모델이고 한 명은 슈퍼 사업가예요. 그쵸? 자,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매력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 디지털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방송 출연 자기 그런 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서 그런 거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킴 카다시안으로부터 왔죠. 킴 카다시안은 어디로부터 왔죠? 페리스 힐튼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참 이게 이어진다. 대물림 되는 구조구나. 가난한 습관, 가난도 대물림 된다고 할 수 있고 부도 대물림 될 수 있다. 이미지 창출 능력, 디지털 매력 활용 능력도 대물림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매력의 존재를 현대사회 내에서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삶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근거는 그것과 같은데요. 자본주의 구조와 인플루언서 시장 구조, 이 두 가지가 형성되는 것이 이 디지털 매력의 이 지위 구조를 강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본주의는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돈이 가요. 그럼 자본주의에 있는 이상 연애 구조나 사업 구조도 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르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뭔가 가치를 가져야지 이렇게 솔드아웃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 가치에 인플루언서 시장이 생기면서 인플루언서, 뭔가 어때 보이고 어떻게 디지털 매력을 구축하는지가 그 가치의 평가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 이 원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탑재가 돼요. 그래서 겉보기로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생겼네? 왠지 어떤 연예인을 닮았어. 에스파 카리나 닮았어. 그럼 저 사람은 왠지 돈이 많을 것 같아 라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디지털 매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진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 프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톡 프사랑 배경사진을 되게 나답게 매력적이게 꾸며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체면과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매겨져요. 알게 모르게 노골적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인상을 사람들한테 받고 내가 원하는 남성과 연애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디지털 매력의 구성 요소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자면 일단 화질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질이 안 좋다면 그 감성으로 녹여낼 줄 아는 기획력과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공간과 조명. 근데 그 분위기 좋은 공간이 꼭 어떤 화려한 곳일 필요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항상 그 실루엣, 그 모양,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진이 찍히는가, 어떤 모양인가, 전체 형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헤어스타일링이랑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옷, 패션 스타일링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받아도 난 신경 안 쓴다는 살짝 뻔뻔한 마인드? 좀 당당함? 그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지속할 수 있다, 이 디지털 매력 생활을.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 매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현대사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삶에 정말 실용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박물관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를 보시기 위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블로그도 놀러오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